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조선주에 대한 그 찬반 의견이 좀 나뉘어져서 많은 분들이 조선 기자재 쪽으로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섹터는 앞으로 어떤 운명을 보여주게 될까요? 흑자전환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선주들 흐름이 좋아요. 좋죠. 네, 그 흑자전환 머지 않았다라는 뉴스 때문일까요? 오늘장 상승 이유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워낙에 좋은 섹터다 보니까 네.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기자재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워낙에 이게 수주를 받은 뒤에 실제로 배가 인도돼도 실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서 정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타르발 수주 받았던 게 2020년이에요. 그때 이제 건조 슬롯 계약한 다음에 카타르에서 하나둘씩 수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재무제표가 좋아지네라는 반응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올 시기까지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영업 손실이 2,500억에서 2,600억까지 나왔어요. 대우조선해양은 이번에 파업 또 있었기 때문에 한 8천억 이런 것도 일회성 비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할 것 같고요. 대신에 후판 가격 상승분이 일회성 비용으로 한 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고 사실상 이런 것들 제외하면은 글쎄요.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BEP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선업체 주력 수주 선박 성과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해왔어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반영될 재무제표 숫자들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오늘 주가 상승의 좀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거의 20년째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네요. 라고 하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사들이 그 옛날엔 정말 화랑을 보여주다가 오랜 시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아지겠지. 이번엔 어느 정도 바닥 다졌어. 보릿고개 지나간다. 라는 뉴스가 쏟아질 때쯤 다시 주가적으로 좀 부담이 컸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올해 상반기에도 가려다가 그 브레이크를 건 이유가 후판가 상승 이야기였어요. 그때 철강 업체들이랑 같이 협의를 하는 많은 이야기들 많았는데 하반기 후판가 인상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인하하는 겁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에 관련된 투기 자금들이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원자재라던가 식료품 이런 것들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지금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반토막 이상 났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은 급상승을 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파동들로 가고 있고요. 철강도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 상하반기에 각각 후판 가격이 톤당 10만 원 그리고 40만 원 인상이 됐어요. 거기다가 올해 상반기에도 10만 원의 추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철강 가격 대비해서는 무려 그때가 톤당 60만 원이었어요. 후판이요. 근데 지금 현재 120만 원 수준이거든요. 2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원가에서 이 후판 가격이 조선을 건조할 때 20%가량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근데 그러한 것들의 가격이 향후에 원자재 가격의 급락과 더불어서 후판의 가격 인하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긴 거고 실제로 현대제철에서 2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가격 인하의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선의 실적 개선 부분에도 분명히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3사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진짜 저가 수주 때문에 사실 이게 일을 해도 돈을 잃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심각했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주가 다 저가 수주가 끝이 났고 지금부터 파는 배는 제값에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조선 3사의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망이 밝은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포인트는 LNG예요. 근데 LNG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 1위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조선이 시작된 건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이쪽이 일본으로 넘어왔고요.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중국이 쫓아오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강체제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절대적인 수주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쪽이 조선 불황기에 굉장히 치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위를 했었는데 이번 상반기에 우리가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 제치고 전체 조선 수주에서도 1위를 했어요. 다시 한번 찾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의 기반이 뭐냐? 주요 선종들, 거기다가 LNG 이런 쪽들의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수주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수주도 1위인데 그거에 어떤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런 실적 개선되는 부분들도 훨씬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선업 장기 불황하고 거기서 저가 수주가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후판 가격 인상하면서 수익성까지 같이 악화된 시기를 지금은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후판의 가격 인하 여지 부분들도 있고요. 수주도 굉장히 고부가가치선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3사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 하반기에 실적이 반영될 부분들은 2020년 하반기 이후의 수주 물량이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그래도 선박 가격들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조선 자체가 돈 벌기 쉽지 않은 구조로 보여서 저는 영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완벽하게 공감하진 않지만 저도 좀 조선주를 어려워하는 게 네. 항상 경기도 체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맞아요. 물가 상승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죠. 네. 얼마나 수주가 들어오느냐, 들어왔는데 그만큼 돈을 받아내느냐. 체크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워서요. 그렇죠. 저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진즉에 눈을 좀 돌린 네네네. 네. 그런 투자자인데 어때요? LNG 시장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좀 같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자재 쪽도 좋긴 한데 물론 지금 조선 3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이렇게 저를 흘리시네요. 목표치가 이게 뭐 체크해야 될 거는 어디나 많고요. 네. 구조적으로 돈 벌기 쉽지 않은 거는 조선뿐만 아니라 전 주식에 다 통일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련된 사항들과 시황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7개월 만에 목표치의 102%를 넘게 수주했어요, 이미요. 그리고 다른 쪽들도 지금 70%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목표치의 100% 달성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이제 수주 받아서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최종 인도한 다음에 재무제표에 숫자 반영이 되는 것까지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카타르에서 굉장히 많은 100척 이상의 규모를 지금 LNG선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런 건조슬록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잠잠했다가 지금과 같이 에너지 안보 위기가 오다 보니까 LNG선 발주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도하면서 차례차례로 순차적으로 재무제표의 숫자가 반영될 수 있는 본격적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자재도 좋은데 지금은 주가의 상대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는 저는 조선 3사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물어봐 주셨으니까 일단은 기자재도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 이런 쪽들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끓는 점 제가 열심히 침튀겨가면서 얘기하면서 162도, 영하 162도에서 끓기 때문에 그 저온 창고를 화물창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카본을 탑픽으로 몇 번 뽑아드렸던 것 같고요. 동성화인텍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LNG 운반선용 본행제는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23년도에 이런 업체들 전부 다 지금 현재 수주받고 있는 것들이 나가면서 벤더 쪽들도 같이 이제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사상 최대 매출, 웬만한 건 기자재 쪽은 다 받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태광이라던가 성광밴드 이런 쪽들도 LNG선에 필요한 배관이라던가 관 이음새 이런 쪽들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후판 가격 인하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철광석 가격 이런 쪽들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가가 그런 쪽들은 오히려 더 절감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쪽들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은 다 같이 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조선 기자재만이 아니라 네. 조선사들의 경우에도 진짜 이제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 맞아요.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했나요? 네, 제 너무 마음을 강하면 안 흔들 되는데요. 정도로 네, 강하게 너무 강하면 안 말씀해 되는데요. 주셨는데 네.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LNG선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면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배를 뭘로 만듭니까? 이제 철강 그렇죠. 갖다 붙여야 되죠. 네네. 그럼 당연히 철강주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묶어서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같이 묶어서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금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수량과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곱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물론 LNG선의 발주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커지면서 늘어납니다. 예, Q는 늘어나는 건데 P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곱했을 때 멀티플이 가격 쪽에서는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기자재 업체 그리고 철강 업체가 있다. 여기에서 난 둘 중에 하나만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철강을 굳이 봐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수량은 늘어나지만 가격은 떨어지는데 기자재 쪽은 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지금 신조성가를 거의 받는 분위기에다가 오히려 후판 가격이 인하되면서 수익성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양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 주목해볼 조선주, 기자재주 무엇이 있을지 오늘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선사 그래도 좀 내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종목으로 조선사는 뭐 대형 3사 이렇게 볼까요? 네, 대형 3사 중에서도 일단은 파업 영향이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은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빼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개월 만에 수주량 목표치의 102%를 달성한 한국조선해양 제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자재 업체 중에서는 제가 한국카본을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동성화인텍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비교를 좀 해보니까 22년, 23년도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국카본의 한 77에서 78% 수준이 나올 것이라고 컨센서스가 예상이 돼 있어요. 물론 이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업황은 좋기 때문에 지금 찍혀있는 숫자보다 저는 더 이게 상향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갭이 얼마나 벌어져 있었느냐. 그랬더니 동성화인텍이 한국카본 시가총액의 한 5.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은 78%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그보다 더 낮은 레벨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같은 업을 하는 업체라고 봤을 때 지금 찍혀 있는 컨센서스대로 업황이 가고 숫자가 찍힌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좀 상대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동성화인텍의 가격 전략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일단은 가격은 한 1,500원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현재가까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제가 잡은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강한 시황과 업황에 의해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LNG선이 지금 가장 키포인트인 만큼 목표가를 한 19,000원 이상으로도 2차 가격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던 한국카본에 이어서 동성화인텍을 오늘 조선기자재 내에서 눈여겨볼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선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 앞으로는 조금 희망을 걸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 뉴스도 나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연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